화산이 폭발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폭발에만 그치지 말고 어떤 특별법으로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못하도록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근원적으로 공직자들이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의원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옥에 있는 최서원 씨, 최순실 씨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최서원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뭐 이제 이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국민들이 아마 5천만 국민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최서원 씨는 이런 비상적인 행위를 버젓이하느냐. 네. 첫째는 세상이 바뀐 줄을 본인이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본인은 제가 볼 때는 국정농단 자체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본인이 지금 아직도 국가원수급이라고 생각하나요? 거의 그런 흐름에서 저는 아직도 있다고 보고요. 이제 예. 억울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조금 도와줬을 뿐인데 네. 부족한 부분을 메꿔줬을 뿐인데 정치적인 탄압에 의해서 주진우나 안민석 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기획을 해서 국정농단도 아닌데 국정농단이요 기획을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런 아직도 착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 생각으로 보고요. 안민석 의원님한테는 최근에도 고소장을 날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저한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네. 고소를 할 만큼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게 되면요.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했다는 죄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함께 국정농단 죄로 구속돼서 18년 살고 있는 최서원 씨도 사면을 시켜주는 게 그렇죠. 법 논리로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같은 범죄인데. 최서원 씨의 목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통해서 자신도 사면을 받는 게 목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아직도 15년 정도를 더 살아야 되잖아요. 80이 넘어서 석방되는데 이건 본인이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돼야지 자신도 사면될 수 있으니까 네. 이러한 모션을 취하는 것이고 세 박근혜 번째는 사면 요구는 자신에 대한 석방의 요구네 다른 이름이네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본인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편지도 쓰고요. 그럼요. 안민석 고소도 하기도 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곧 주진우 기자가 또 고소가 될 겁니다. 아니 왜 또 끊임없이 자신의 안민석으로 좋게요. 존재가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네. 잊혀지지 않도록 비상식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서 아마 조만간 단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본인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서원 씨의 해외 비자금 관리원으로 지목되던 의심받던 데이비드 유는 언제 송환됩니까? 송환이 왜 이렇게 걸립니까?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이미 네덜란드 법원에서 한국 가서 재판 받아라. 네. 그렇게 판결이 떨어졌는데 또 이 판결에 대해서 또 항소를 했어요. 네. 제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제소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데이비드 윤의 전략은 정권이 바뀌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보수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은 본인이 지은 죄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시간 끌기 작전이네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전략인 것 같은데 우리 법무부에서 좀 더 어떻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데이비드 윤을 데리고 와야지. 네. 데이비드 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최순실 관련된 비밀 독일어 못하는 최순실 씨가 데이비드 윤을 항상 수행하면서 더
독일에서 모든 행위들을 했을 텐데 네. 이 비밀의 열쇠를 대변인이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주 기자님도 그렇죠. 수년간 수십 년간 그 그런데 역할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눈앞에 있는 대변인을 이것을 국내 송환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무부를 통해서 빨리 송환에 좀 힘을 쓰라고 이렇게 의원님이 얘기하는데 법무부가 좀 안 들어줍니까? 그 부분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법무부 담당자를 만나서 이거 왜 빨리 소환이 안 되냐고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도 물어봤어요. 촉구를 했는데요. 여러 차례 했죠 지금. 법무부의 답변은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왜 이게 비밀에 이렇게 속합니까? 사실 그 국민들의 알 권리에 관련된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무부가 지금쯤 정도에는 대변인에 관련된 이 사항을 좀 국민들에게 한 번 정도는 브리핑을 해줄 의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 국기를 이렇게 문란하게 한 이런 사건이 국민들한테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법무부나 그 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조금 더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오병우 씨도 지금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김기춘 그분도 지금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나왔었고요. 뭐 이거하고 결연 틀리지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어요. 네. 그 이야기는 김학의는 뇌물도 안 받았 것이고 그리고 뭐 성 관련 그런 문제도 없었다. 성접대도 받지 않았다. 뇌물도 네.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다시 이것을 판단해 주라라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것은 이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 민주당에서 공급 정책을 또 내놨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송영길 당대표가 인천시장 시절에 이제 했던 그 정책인데요. 네. 아무래도 집을 갖고 싶어 하지만 당장에 목돈이 없는 분들에게 이러한 내 집 갖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네. 자기 집을 가지고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최초의 그 집값으로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선한 시도일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이미 또 한번 시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먼저 시행해본 정책입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되면은 네. 예, 이번에는 뭐 10,000세대 조금 넘는 규모지만은 네. 예,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은 더 폭을 넓혀서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 집 갖기 프로젝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부동산 정책, 민생 정책을 계속 내놓기는 하네요. 끊임없이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급과 또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네.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네. 아주 핵심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도 계속 쏟아내고 있죠. 저는 뭐 열심히 성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정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